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대기록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신락같은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화요일 새벽 4시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홈경기에 나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희망은 없죠. 네, 없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지금 기적만이 토트넘을 챔스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현재 순위표입니다. 자, 토트넘 순위요? 네, 지금 네. 저 아래, 저 아래 보이시죠? 네, 10위입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했을 때 14위였죠?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아직 토트넘이 11위인 에버튼과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만일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 48점이 되면서 8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8위여도 5위 맨유와의 승점 차는 7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람직한 위치는 아니죠. 뭐 비기면 그대로 10위고 질 경우에는 에버튼에게 역전당해서 11위까지 떨어집니다. 탑10에서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왜 희망은 없고 기적이 필요하냐? 그 얘기는 여기 나옵니다. 토트넘이 토요일 새벽 에버튼전 포함해서 이제 잔여 6경기를 다 이기게 되면 승점 18점이 추가가 되는데요. 총점이 63점이 되는 거죠. 뭐 꽤 괜찮은 점수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토트넘이 지금 챔스를 위해 도달해야 되는 순위는 5위입니다. 최소. 지금은 맨유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승점이 55점이죠? 5위? 55점. 네. 전승하면 63점이니까 뭐 이 정도면 도전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 이미 63점을 넘어선 두 팀, 네, 1위 리버풀과 2위 맨시티를 제외한 토트넘 위에 있는 그 7개 팀의 리스트입니다. 괄호 안에 넣은 숫자는 이 팀들이 63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승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정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이 팀들이 2승점 이상을 따내면 토트넘보다 더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토트넘이 전승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 몇 팀만 볼게요. 레스터시티는 남은 6경기에서 승점 5점, 그러니까 1승 2무 2패만 해도 토트넘이 전승을 한 것보다 승점이 많습니다. 첼시는 2승이면 충분하고요. 맨유도 뭐 2승 2무 아니면은 반타작인 3승만 해도 훌쩍 넘어가죠. 이 세 팀을 못 제끼면 챔스 티켓은 뭐 안녕이기 때문에 뭐 아래 팀들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죠. 자,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막막합니다. 6월을 비교적 여유롭게 보낸 토트넘이죠. 그 덕분에 7월을 아주 빡빡하게 보내게 됐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24일에 걸쳐서 무려 7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최종전을 제외하면 지난 3일 셰필드전부터 20일에 있을 레스터시티전 37라운드까지 17일 동안 무려 6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예, 장난 아니죠. 이미 지나간 셰필드전을 빼더라도 에버튼전부터 13일간 5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13일간, 그러니까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5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거는 와, 이거 거의 못 쉬는 거죠. 얄궂게도 일정이 홈 원정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근데 이동 거리가 좀 긴데 남쪽 끝인 본머스 원정부터 북쪽 끝인 뉴캐슬 원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에버튼과의 홈 경기하고 7일이잖아요. 그 다음 8일, 한국 시간으로 7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6일인데 7일 쉬고 8일 쉬고 9일 경기입니다. 6일날 밤 경기를 하고 돌아오면 뭐 이제 7일날 회복 훈련하고 8일날 살짝 훈련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일정인 거죠. 게다가 아스날 홈 경기, 그다음 뉴캐슬은 또 쫙 끝에 있잖아요. 일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리뉴 감독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테이션을 돌리겠다고. 물론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선수들은 아마 챔스 티켓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선발에 넣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퇴장 징계 그리고 부상을 제외한 모든 시합에 선발을 출전했고요. 또 이 중에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은 게 이제 3경기가 있는데 이게 다 86분 이후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 41분 이후에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풀타임을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챔피언스 리그나 FA컵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투입되거나 일찍 교체 아웃이 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리그에서만큼은 손흥민을 뺀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은 거죠. 물론 7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로 내보낼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무리뉴 감독이 예상 가능한 기용을 굉장히 선호해 왔기 때문인데요. 뒤에 이제 지난 2경기 웨스트햄전하고 이제 셰필드전
이제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 두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이제 변화가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알리가 빠지고 베르벤이 들어간 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전이랑 이 앞 경기 맨유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윙크스하고 라멜라 두 명이 빠지고 모우라하고 알리가 투입된 거 정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알리는 뭐 맨유전에서는 그 동양인 조롱 징계 때문에 못 나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뭐 고정적으로 선발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선수 교체가 5명까지 가능해진 그런 규정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무리뉴 감독은 3명만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게 뭐 고집인지 아무튼 뭐 그 규정 변경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그래도 토트넘 선수들이 리그 재개 이후에 굉장히 후반전에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앞으로는 일정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선수 기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현재 지금 토트넘은 델레알리가 훈련 중에 햄스트링 통증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경기 출전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불안 요소인 것은 분명하고요. 뭐 알리 요즘 경기하는 거 봐서는 뭐 빠진다고 해서 뭐 큰 구멍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는 가정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다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버튼이 휴식기 이후에 2승 1무로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힘든 시합이 예상이 됩니다. 에버튼의 무패는 아직 우승 확정 전이던 리버풀, 머지사이드 더비였죠. 그리고 강등권 탈출 의지가 확고했던 노리치, 또 3위를 달리는 레스터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업 보면은 에버튼도 굉장히 선수층이 좀 그 두터운 팀인데 토트넘이 오히려 그 에버튼보다 좀 약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라인업, 예상 라인업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놓칠 수가 없는 시합입니다. 경기를 앞둔 무리뉴 감독 인터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이터로서의 면모보다는 좀 친근한 모습이 느껴지는 게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에버튼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어떤 존중과 우애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은 좀 기자회견에서 약간 전투적으로 얘기를 해야 좀 맛인데 두 사람은 2008년 그러니까 각각 인터밀란과 AC밀란 감독으로 재직할 때부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뒤에 안첼로티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 맡았던 뭐 첼시,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 지휘봉을 맡으면서 좀 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손흥민과 안드레 고메스가 지난 11월이었죠. 고메스 부상 이후에 처음으로 그라운드에서 제외하는 그런 시합입니다. 고메스 선수가 이제 2019년 11월 달에 다칠 때만 해도 정말 뭐 6개월 부상이네, 뭐 1년 동안 못 돌아오네 이랬었는데 정말 초인적인 재활을 하면서 석 달 만에 이제 복귀를 했죠. 손흥민 선수의 그 골 넣은 이후 지베지다전이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좀 사과를 전하는 이런 그 제스처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당초 6개월 진단까지도 예상이 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던 고메스가 지난 2월 달에 복귀전을 이제 무사히 치렀는데 코로나19 휴직이 끝난 뒤에 정경기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모습이어서 반갑고요.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그지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알리를 선발로 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알리가 빠진 자리에는 지난 셰필드전에서 인상적이지 못했던 베르베인보다는 제 생각에는 로셀소가 전진을 하거나 라멜라의 투입이 좀 예상이 됩니다. 로셀소가 전진한다면 그 자리에 이제 윙크스가 투입이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뭐 지난 경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휴식기 이후에 계속 결장 중인 공격수죠. 첸크 토슨, 뭐 미드필더 파비앙 델프 이런 선수들이 이탈했는데 뭐 전력에 아주 큰 공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좀 이탈자들이고 가장 큰 걱정은 레스터 시티전에서 부상으로 아웃됐었던 히샬리송의 몸 상태 이게 좀 관건입니다. 금요일 훈련에도 좀 빠졌어요. 안첼로티 감독은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백의 CD배도 복귀할 것 같다고 하고요. 일단 뭐 오른쪽 수비에는 이제 콜만 선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윙어인 시오 월컷 역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 라인업은 올 시즌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4-4-2 포맷을 기반으로 지난주를 이제 레스터 시티를 이겼을 때와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봤습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예상이 좀 어려운데 일단 뭐
수비 쪽에서는 시드베와 콜머니 라이트백 경쟁 예상이 되고요. 이제 미드필드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어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왼쪽 지금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는 이 선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앤서니 고든이라고 굉장히 앳된 선수입니다. 2001년생이니까 이강인, 뭐 그린우드 이런 선수라고 동갑이죠. 등번호도 유스 출신답게 아직 42번인데요. 재개하고 나서 코로나19 이후 재개하고 나서 첫 경기였던 머지사이드 더비 때 첫 선발 출전기를 잡았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선수여서 좀 주목할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레스터전에서 첫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레스터를 잡을 때 이 첫 골이 레프트백 디뉴가 이제 센터백이 올려준 거를 머리로 떨궈주고 이걸 이제 레프트 윙을 보고 있던 앤서니 고든이 왼발 컵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쪽 이제 크로스를 이렇게 줬고요. 히샬리송이 쇄도하면서 왼발로 쓸어 담았죠. 이 과정에서 칼버트 루인이 수비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도 인상적인데 한마디로 팀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버튼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고 이런 공격 과정에서의 어떤 빌드업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토트넘에게는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선수는 왼쪽 풀백 보고 있는 루카 디뉴입니다.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레프트백 가운데 거의 뭐 탑급에 들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첫 골에 이날도 이제 기점 역할을 했고 두 번째 골 이제 페널티킥 획득 과정에 도 제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올 시즌에 에버튼이 측면 공격이 좀 괜찮아요. 특히 양쪽 백들의 오버래핑이 위력적인데 아마 토트넘 측면 공격수들 이번에도 무리뉴 감독이 수비 가담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기록 보시면 디뉴는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평점도 굉장히 높고요. 참고로 이 평점 이제 후스코어.com AI 평점이고요. 손흥민 선수 평점이 가장 높네요. 토트넘에서는. 에버튼의 키플레이어는 단연 히샬리송입니다. 득점은 이제 13골 넣은 칼버트 루인 다음입니다만 사실상 팀 공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토트넘에서는 이제 케인이 13골, 손흥민이 9골 9도움, 뭐 10클럽, 1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2경기 연속 도움 기록 중이고요. 에버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백들의 공격 지원이 뛰어납니다. 팀 내 어시스트 1위, 2위가 모두 이제 풀백들이에요. 올 시즌 통산 16골 11도움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대기록 달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에버튼전에서 만약에 골을 터뜨리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데뷔 시즌인 2015-16 시즌을 제외하고 2016-17 시즌에 14골, 17-18 시즌에 12골, 지난 시즌 12골,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골이 되는 거니까요. 만일에 도움까지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1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골과 도움 모두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인데 이게 이제 공격의 어떤 팔방민 아주 만능 플레이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금 11골 17도움을 기록 중인 케빈 데브라이너만 달성한 진기록입니다. 자, 참고로 손흥민은 에버튼 상대로 강한 기록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에버튼전에 5번 출전했는데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최근 3경기에서는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3골 3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리 케인, 에버튼 상대로 엄청난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케인은 에버튼전에 모두 9번 출전했는데 6승 3무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이 9경기에서 9골을 경기당 거의 한 골씩 넣고 있는 거죠. 최근 2경기에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는데 부상 이전까지 에버튼 상대로 대단합니다. 4경기 연속 멀티골, 그러니까 4경기 연속 2골을 넣은 거예요. 에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말 뭐 저승사자 같은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이 사진은 2018-19 시즌 구디슨 파크 원정 경기 장면인데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각각 2골씩 멀티골 넣으면서 6대2로 대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안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토트넘은 셰필드 상대로 졸전을 펼친 직후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기력에서 좀 차이가 좀 느껴지고요. 게다가 지금 에버튼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한 뒤로는 두 팀이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과거 기록 연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 지면 챔스 티켓 위한 기적의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토트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합이고요. 물론 이와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 역시도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할 수도 있을지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폴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자, 7일 화요일 새벽 4시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